안녕하세요. 영어 독립 솔트 잉글리시 코치 데니입니다. 영어 독립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전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조동사 큐드의 뉘앙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할 수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할 수 있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닌 딱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의미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이 큐드라는 조동사가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당연히 표현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다른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할 수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이 could라는 조동사가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 밑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could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내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고자 의도한 의미와 동떨어진 표현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종종 원어민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could라는 조동사가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 밑에 숨겨놓은 뉘앙스를 함께 살펴보고 익힘으로써 우리의 영어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실력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이 could라는 조동사가 단순히 할 수 있었다만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었다 딱 그 의미만 표현을 하지만 영어에서 이 could라는 조동사는 조금 더 숨겨진 의미와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could라는 조동사는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 외에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했다라는 뉘앙스까지도 함께 표현을 해주는 조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하루에 보통 10km 정도는 달리려고 늘 노력을 하고 항상 같이 달리는 친구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친구가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어제는 이 친구가 나오지를 못했으니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은 혼자 달리는 김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10km가 아니라 20km를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달리기 전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야, 오늘 너도 안 나온 김에 나는 한번 20km를 도전해 보려고 한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친구를 다시 만나서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저께 20km 도전했잖아. 어떻게 뛸 수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20km를 뛰었기 때문에 나 20km 뛸 수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Yes, I run 20km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20km를 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달렸습니다. 이 could라는 조동사의 뉘앙스가 바로 여기에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could로 무언가를 표현을 한다면 단순히 할 수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했다까지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 뉘앙스가 얼핏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해서 항상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제 친구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20km 달리기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달려서 19km 하고도 990m를 달리는 순간 시계를 보고 990m가 딱 써 있는데 갑자기 친구랑 한 약속이 떠오르는 거죠. 야, 20km, 첫 20km는 우리 한번 같이 도전해보자. 함께 달리자 라는 약속을 제가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멈춘 거죠. 혼자서 20km 달리면 친구가 서운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멈춘 겁니다. 5발자국만 더 뛰면 20km지만 그냥 제가 멈췄습니다. 얼마든지 20km를 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은 거죠. 분명 주어진 상황과 내 신체 에너지를 고려해보면 5발자국 더 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20km 도전했잖아. 뛸 수 있었어? 어때? 괜찮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나 20km 뛸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말로는 아마 이렇게 덧붙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내가 20km를 다 달리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존재하고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을 우리는 could 자체로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ould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했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I could run 20km. 나 20km 달릴 수 있었다. But I didn't do it. 하지만 하지 않았다 같은 문장을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뉘앙스가 표현됩니다.
겁니다. 나 무언가를 할 수 있었어. 하지만 하지 않았어. 이 뉘앙스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could라는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했다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다라고 해놓고 뒤에서 다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손색이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빅뱅의 노래 거짓말처럼요. 제가 이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사랑하다고 하는 건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었습니다.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했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않았다를 구분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했다는 단순히 could로 표현을 하면 되지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could have pp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왜 하필 could have pp인지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 왜 could have pp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ed 폼을 사용하는 것이요 두 번째 방법은 have pp 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 것에 대해서 ed 폼 could를 사용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로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라고 정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km를 뛸 수 있었다. 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I could have run 20kms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문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크리포 신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신라면을 4개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크랩 이름 포 신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4개를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은 겁니다. 집에 라면도 4개 있었고 나도 아직 위에 공간이 충분하게 남아 있어서 3개 먹고 하나 더 끓여 먹을 수 있었지만 4개까지 먹으면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4개까지 먹으면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후회할 것 같아서 부은 얼굴을 보고 어떻게 왜 4개를 먹었지, 그냥 3개만 먹을 거야, 그냥 2개만 먹고 참을 거야, 후회할 것 같아서 먹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부정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I couldn't eat 포 신라면 yesterday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어제 라면 4개를 먹을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이 되고 실제로도 먹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안 먹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 라면이 3개뿐이 없었던지 아니면은 라면은 4개 있었지만 라면을 4개 먹으려고 하는 순간 막 라면 밀가루 냄새가 올라오면서 토가 나올 것 같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하지만 could not have pp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I couldn't have eaten 포 신라면 yesterday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저께 나는 라면 4개를 못 먹을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못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못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 실제로 안 먹었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못 먹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우겨 넣어서 라면 4개를 결국에는 먹었다라는 것이죠. 상황 자체는 못 먹었어야 정상인데 제가 어떻게 꾸겨 넣다 보니까 라면 4개를 다 먹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 not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할 수 없었고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not이 있지만 실제로 상황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했다라는 의미가 could not have pp의 뉘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할 수 있어서 한 것과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어서 한 것은 could로 표현을 하며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은 could have pp로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could have pp의 뉘앙스를 하나 더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could have pp의 첫 번째 뉘앙스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부정문이라면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든 했다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두 번째 뉘앙스는 할 뻔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못할 뻔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타러 가는데 시간이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기차는 막 출발하고 있는데 출발하고 있는 기차에 어떻게 올라탔습니다. 기차를 거의 놓칠 뻔했죠. 이럴 때 I could have missed it. 내가 기차를 놓칠 뻔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상황을 보면은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 이럴 때 could have pp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부정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제 파티가 있었는데 하필 야근이 걸려가지고 고객 클레임이 들어와서 그 클레임을 해결하다 보니까는 파티에 못 갈 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클레임을 해결해서 파티에 가고 그 다음날 친구한테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 어제 파티 못 갈 뻔했잖아. I couldn't have come to party yesterday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뭐 할 뻔했다, 뭐뭐 하지 못할 뻔했다. could have pp의 두 번째 뉘앙스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기 전에 키스해줘 라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 시그널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나중에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친구들이 바보야 키스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나중에 실제로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도 그게 키스해달라는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남자가 후회한 거죠. 남자가 키스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할 수 있었죠. 여자가 시그널까지 보냈으니까.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That's a pretty great handshake. And that was it. I'll probably never see her again. What? That was the signal. That long, lingering handshake, you should have kissed her. There's no such thing as the signal. But yeah, that was the signal. Signal. That was not the signal. I asked her about it years later, and yeah, that was the signal. I could have kissed her. I could have kissed her. I could have kissed her. 나 그녀에게 키스할 수 있었구나. 하지만 등신처럼 내가 안 한 거구나. I could have kissed her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could라는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이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할 수 있었다는 딱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다른 문장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하지만은 영어에서는 could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했다라는 표현까지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가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 했어? 안 했어? 를 표현하고 구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봐도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전 여친이랑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하고 하늘이 뒤집어지는 거죠. 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아이가 있다고? 미친놈아? 근데 지금 나랑 만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안 가졌다. 아이를 못 가질 뻔했는데 가졌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건 하늘이 뒤집어지는 차이니까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차이를 영어처럼 could와 could have pp라는 형태로 구분을 하지 않고 문맥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익혀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인지되지 않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살펴봄으로써 원어민처럼 could와 could have pp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어가 더 유창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다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